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 건강밥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 케일로 케일 볶음밥을 해볼 텐데요. 마침 오늘 아침에 비가 와서 케일이 더 싱싱하게 보이네요. 케일과 방울토마토를 깨끗이 씻었고요. 분량은 2인분 기준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케일이 12장 200g 정도 되는데요. 줄기 부분은 잘라내어 주시고요. 이렇게 돌돌 말아서 썰어도 되는데요. 요 써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어요. 케일 볶음밥이라고 해서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니고요. 텃밭에 케일이 있다 보니까 케일을 활용하기 위해서 볶음밥에 케일을 좀 많이 넣게 되었어요. 그래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케일을 이렇게 200g 썰어 놓았고요. 양파 반 개 150g도 잘게 썰어 주세요. 당근도 150g을 잘게 썰고요. 요 당근 대신에 홍피망을 넣어도 좋겠죠? 마늘 5쪽은 편으로 슬라이스 하고요. 그리고 파인애플을 한 컵 정도 넣을 텐데요. 어쩌다 레스토랑을 가면은 파인애플이 들어간 볶음밥이 맛있더라고요. 요 파인애플이 들어가면은 케일의 선맛을 중화시켜서 훨씬 맛도 좋아지고 거북함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통조림으로 나온 파인애플을 써도 되겠죠? 이 파인애플은 소화를 잘 시켜주는 성분이 풍부해서 소화제라고 불릴 정도인데요. 파인애플을 요래 썰어 놓았고요. 두부는 300g을 준비했는데요. 두부도 아주 잘게 썰어 주시면 되겠어요. 요렇게 두부랑 야채들이 준비되었고요. 이제 스톱으로 옮겨 볼게요. 중약불로 해서 팬을 달고 놓았는데요. 약간의 기름을 두르고 두부를 넣어주세요. 소금을 약간 뿌려서 밑간을 하면은 두부가 좀 덜 으깨지거든요. 불은 중약불로 해서요. 천천히 서서히 수분을 좀 날려 보내주세요. 두부가 어느 정도 노릇노릇 구워졌네요. 그냥 하셔도 되고요. 원하신다면 광어가루를 반 작은술 넣어주세요. 계란을 드시는 분들이라면 두부 대신 계란을 스크램블해서 하시면 또 손쉽겠죠. 이스트 후렉을 한 큰술 넣을게요. 요 영양 이스트는 생략하셔도 되는데요. 좀 맛을 내기 위해서 넣어봤어요. 이렇게 살짝 물들게 볶은 다음에요. 한쪽으로 모아 놓고요. 팬이 작다면 드러내 놓고 하셔도 되는데요. 이제 야채를 좀 볶아 볼게요. 약간의 기름을 두르고요. 양파랑 마늘을 먼저 넣고 향이 나도록 한 30초 정도 볶아주세요. 두부랑 요래 섞으면 두부의 맛이 배이겠죠? 당근을 넣어주시고요. 당근을 넣고는 잠깐 한 20초 정도 더 볶아주세요. 이제 케일을 넣습니다. 요 케일은 열을 가하면 색상이 더 파래지면서 먹음직스러워지는데요. 몇 초만 잠깐 볶을게요. 야채들을 너무 익히기보다는요, 살짝만 익혀서 좀 씹히는 식감이 있어야 좋거든요. 아미노 간장을 한 큰술 넣고요. 밥을 2공기 정도 넣을 텐데요. 요 밥량은 두부가 들어갔기 때문에 취향에 따라서 양을 줄이셔도 되고요.
흰밥도 괜찮지만은 저는 오븐도 현미로 지은 밥을 넣었어요. 소금으로 간을 맞춰 주시고요. 약간의 후춧가루 넣고요. 참기름은 한 작은술 넣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케일이 듬뿍 들어간 케일 볶음밥이 완성이 되는데요. 여기에 파인애플이 들어가면 훨씬 더 맛이 좋아진다고 했죠. 파인애플을 넣고요. 그리고 스토브에 불은 바로 꺼주세요. 텃밭에서 딴 방울토마토 넣어 볼게요. 사실 요것도 생략하셔도 되지만요. 몇 개 넣으면 훨씬 더 먹음직스러워 보이죠? 네, 1인분씩 담아봤는데요. 통깨를 마지막으로 솔솔 뿌려주고요. 이렇게 먹으면 참 맛있을 것 같죠? 네, 아주 건강적이면서도 맛이 좋은데요. 여러분들께서도 몸에 좋은 케일로 다양한 여러 요리에 활용해 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여기는 오늘 사용한 케일이 있는 텃밭인데요. 마침 비가 와서 아주 케일이 싱싱해 보이네요. 이 케일에는 우유보다 더 많은 칼슘이 들어가 있어서 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칼슘의 공급원이 되어주는데요.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소화를 촉진하고 포만감을 줘서 다이어트에도 아주 좋은 식재료이죠. 저희는 텃밭에 케일이 있다 보니 케일이 나오는 철에는 케일 요리를 번갈아 가면서 자주 해 먹게 되는데요. 특히 케일 주스는 하루 이틀만 먹어도 몸에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되죠. 혹 변비로 힘드신 분들이 계시다면요. 무슨 다른 처방이나 식품보다도 케일 주스를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케일이 미용에도 아주 효과적인데요. 피부, 머리카락, 손톱을 건강하게 유지해주는 오메가3와 6의 지방산도 풍부하고요. 물론 콜레스테롤 수치에도 도움이 되고 또 항염, 항압, 면역력 증강에도 슈퍼푸드로 알려져 있죠. 이 토마토는 심지도 않았는데 싹이 올라오더니 어느새 자라서 이렇게 방울토마토가 주렁주렁 달리기 시작했어요. 해마다 심지도 않은 토마토가 몇 그루씩 그냥 저절로 생겨나는데요. 뒤뜰에 가보면 여러분들이 놀라실 만한 거저 생긴 방울토마토가 한 그루 있어요. 이 토마토가 한 그루라는 게 믿어지실지 모르겠는데요. 조그만한 연한 순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큰 나무가 되어서 포도송이처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많은 토마토가 열렸어요. 해마다 한두 가지 채소나 과일들이 저절로 생겨나서 저를 놀랍게 하고 제 마음을 사로잡는데요. 원래는 이 토마토가 그래요. 아직 토마토가 나오는 철이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지난해 자랐던 그 자리에서 싹이 나오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지난달부터 한 움큼씩 따먹게 되네요. 특별히 씨를 뿌리지도 않고 모종을 내지도 않는 자리에서 이렇게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보이지 않는 손길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오늘도 하늘을 우러러 눈 한번 찡긋하면서 감사합니다를 외쳐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매일의 생애가 감사함으로 더 큰 축복 누리시길 바라면서요. 오늘도 시청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